네, 김영입니다.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그 도올 선생이 EBS에서 노자와 21세기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몇십 번을 하고, 그리고 그때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KBS에서도 이제 도올의 논어 관련해가지고 한 몇십 번 또 했는데, 그때 이제 나름 도올 선생은 자기의 어떤 철학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한국에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사상을 좀 이렇게 좀 배양시키겠다, 배가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굉장히 나름 이제 힘든 그 여정을 이제 시작했는데, 평가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도올 선생을 좋아하는 부류들은 우와 막 엄청난 그 폭발적인 어떤 지지를 보냈고, 또 반대로 공부를 같이 이제 그런 저도 뭐 같은 같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굉장히 좀 호평을 하는 사람 이제 축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 비판하는 사람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게 철학이 상당히 좀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철학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대중의 아주 말초적인 것들만 끄집어내는 정도로 가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오류 부분 뭐 이런 걸 막 끄집어내 가지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뭐 그런 모습도 봤는데, 아무튼 그 도올의 평가는 저는 하여튼 호평을 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곡학 아세 하는 걸 보고 제가 완전히 이제 뭐 거의 정말 비판을 했죠. 뭐 이재명이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학문적 기반이 아닌 어떤 그 자기의 정치적 어떤 노선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오도시켜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그 학업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철학자로서의 어떤 학자로서의 그 풍모, 뭐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그 대중 철학으로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펼쳐보고, 그 다음에 그 무지몽매한 어떤 국민들의 의식들을 좀 이렇게 깨우쳐 준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그 어려운 길을 막 이렇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저는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학문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업자들 같은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아직 그걸 잘 못 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자꾸 또 귀에 거슬리게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도올 선생이 이제 어느 날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제 김수환 추기경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존경받는 어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계몽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대답하면서 여쭤보니까, 야, 역시 김수환 추기경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이 60이 60년을 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순이라고 하지 않냐. 이순. 귀가 순해지는 나이 아니냐, 60이. 아니, 김 선생이 그랬지 않냐. 난 그렇게 들었다. 김 선생이 나이 60이면 이순이라고 했는데, 이순이 뭐냐,
귀가 순해지는 나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올 선생이 60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50대 후반대인데, 그때 이제 도올 선생이 이제 사실 이제 나름 이제 막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또 듣고 싶어갖고 이렇게 던진 건데, 김선축이 당신이 말이야 60이 안 돼서 그래요. 60 넘으면 남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거 하나도 안 들려. 귀가 다 순해져가지고 그냥 아이 그래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려면 해라. 그리고 자기 할 말 하면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너 그 깨달음 얻고 또 눈을 뜨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사람을 다 껴안을 이유가 없다. 껴안을 수도 없는 거고, 세대가 다르고 다 계층이 다른 건데 그럼 어떻게 다 만족시키려고 하냐. 이제 그런 게 점잖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도울이 아무튼 뻥 갔죠. 야, 내가 아직 귀가 순해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비판을 듣기 싫은 거야. 비난도 싫고. 그러니까 아직 덜 여무른 거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도 가끔 이렇게 올리긴 하지만 100% 저한테 뭐 지지만 하겠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도 이제 이순이 이제 됐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도 덜 된, 아직도 그 수양이 좀 부족한, 그래서 끊임없이 수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떤 형태로든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를 피할 수도 없지만 또 평가자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지와 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성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할 때는 이 장자를 이게 보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장자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혼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돈. 이 혼돈 이게 이제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 왕이 이제 혼돈이라고 하죠. 남쪽에는 숙이라는 이게 임금이 있고, 북쪽에는 홀이라는 임금이 있죠. 그 이제 남쪽에는 숙이 있고 북쪽에는 홀이 있어요. 이제 중앙에 임금이 혼돈인데, 이 혼돈의 나라를 이제 자주 가지. 북쪽의 홀은 또 이 중앙에 있는 혼돈한테 많이 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혼돈이 이제 많이 이제 예우를 하죠. 그래서 숙하고 홀을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해. 융숭하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늘 숙하고 홀은 우리는 왜 대접만 받아야 되냐. 우리도 좀 대접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접을 어떤 대접을 할까 숙홀이 이제 고민하다가, 혼돈이 멍텅구리다. 눈, 코, 귀, 입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눈, 코, 귀, 입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뚫게 되는데, 한 방에 이제 7개를 다 뚫으면 놀래갖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뚫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뚫어요. 하루에 하나씩 뚫는데 7일이 걸렸잖아요. 7일 되면서 구멍을 다 뚫었더니 혼돈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혼돈이 죽었다. 장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끝내는데, 그래서 철학자들한테 항상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해답을 찾게 하죠. 결국 이제 철학자들은 의식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이 숙이라는 거는 이 남쪽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양이라는 거예요. 양으로 표현을 해요. 양. 요거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존재가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육안으로 보이는 거지. 밝으니까 보여. 이거는 다만 재빨리 나타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거 이제 북쪽은 이제 반대로 음이라는 거예요. 음이고 요거는 무가 되는 거지. 무. 그리고 요거는 재빨리 사라지다. 재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재빨리 나타나는 거고, 요건 생김이 있다는 거고, 요건 생김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밝다는 거고, 요거는 어둡다는 거예요. 이 혼돈은 무도 유도 없다. 무도 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숙이라는 거는 생겨나는 거야. 이게 생이야. 이거는 죽음이야. 재빨리 사라져. 우리 삶이라는 것은 밝은 곳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나타났어요. 재빨리 나타났는데 그 하루하루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겨났죠? 여기서 탁 생겨났어. 쭉 가는 거야. 여기 이제 죽음이죠. 여기는 생이지. 여기서 태어났어. 쭉 가는데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은 것 같아. 그러나 이 생이라는 것이 마치 숙이라는 거예요. 재빨리 나타난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사라는 거는 재빨리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고 10년, 50년, 100년 이거는 굉장히 길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우리 지금 이제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이제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우주적인 나이로 보면 어떻습니까? 찰나지, 찰나. 그냥 눈 깜빡하는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나타났다가 재빨리 사라지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재빨리 이게 생겨났다가 나타났다가 재빨리 사라지는 이런 아주 아주 그냥 초놈이죠, 초놈.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를 한다. 이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다. 어리석지 않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좀 답답하고 할 때는 이 혼돈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태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여기서 옳고 그름, 네가 잘났다고 하면 내가 못난 것이냐, 내가 잘났다고 하면 상대가 못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시간이 오를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지금 주장하는 게 옳다고 한다면 시간 조금 지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왜? 세계관이 너무 이제 협소했던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 보면 경험을 많이 쌓아서 내공이 쌓이면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또 이제 올바로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좀 이게 경륜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어떤 오류는 줄어들 수 있는데 줄어들든 줄어들지 않던 세상의 시간은 너무도 빠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면서 12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혼돈이 있고 숙이 있고 홀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의식이 있어가지고 결국 혼돈이 죽었다. 7일 만에 죽은 것은 의식 때문에 그렇다. 의식을 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결국 더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가면 이런 거조차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라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따지지 마라. 별거 아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긴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다고 끊임없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없다. 평가하기가 참 어려움이 이런 데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오늘 사람의 삶은 결국 평가하고 평가받는 거지만 결국 이런 것조차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인생. 짧은 시간 인생이니까 때로는 잊고 사는 것도 또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